안녕하세요. 친정과 시댁에서 동시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여성입니다. 속고 속이는 가족들의 이야기. 매우 충격적인데요. 진짜 개탄스러운 사연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 제가 대여섯 살 때 아빠가 갑자기 집을 떠나셨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지셔서 저는 매일 울며 아빠를 찾곤 했습니다. 엄마는 열밤만 지나면 아빠가 돌아오실 거야 라며 저를 달래셨지만 열밤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아빠가 왜 떠났는지 궁금해져서 엄마께 여쭤보았더니 아빠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도망갔다고 하시더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아빠가 진짜 바람을 피워 이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더 커졌습니다. 엄마는 외갓집의 도움을 받아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외갓집 식구들과의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생계를 위해 각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학교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셨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바쁘게 보내고 나서 수능을 치렀는데 기대와 달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4년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는데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던 중 대학교 2학년 2학기를 앞두고 엄마가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엄마, 방금 뭐라 그랬어? 위암. 그래,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네? 암이 전이 되어서 수술은 꿈도 못 꾼대. 항암은 받든 안 받든 나더러 결정하라라. 아마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모양이야. 엄마의 말을 듣고 충격을 크게 받아 말문이 굳게 닫혀버렸고 곧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엄마를 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병원 가서 안 하자. 뭐라도 해봐야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치료받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리고 TV 봤는데 말기암 환자가 5년 넘게 살아있는 걸 봤어. 엄마도 그 사람처럼 더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민희,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네. 내가 널 제대로 키우지도 못한 것 같은데 엄마를 살리고 싶어.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래? 나 엄마랑 같이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어떤 자식이 부모가 아픈데 가만히 있겠어?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 엄마는 병원비 걱정을 하시며 치료를 포기하자고 하셨어요. 외가 쪽에서도 연락이 끊겨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서 남은 생을 그냥 집에서 보내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돈은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병원으로 모셨어요. 이번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학자금 대출을 병원비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엄마 옆에서 간병을 하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어요. 항암 치료를 받은 엄마는 며칠 동안 말랐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엄마, 얼굴이 예뻐졌네?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내가 쭈글쭈글한 못난이인 거 잘 알거든. 아니야, 엄마. 새 시집가도 될 만큼 예뻐졌어. 나중에 소개팅 시켜줘야겠네? 그래, 너 덕분에 웃는다. 고맙다, 민희야. 제가 할 수 있는 건 엄마를 웃게 해드리는 것뿐이라서 어떻게든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의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항암 치료를 2번 받으시고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아파하시는 엄마를 보니 제 가슴도 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니 저도 무기력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뒤 놀랍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실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년 남자가 들어왔는데
저와 엄마를 보며 걸어오더니 어렸을 때 한 번 본 게 마지막이었지만 그 사람이 제 아빠라는 걸 바로 알아봤어요. 여보, 민희야. 아빠 왔다. 엄마는 기침을 하며 아빠를 올려다봤는데 무관심한 눈으로 슬쩍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아빠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생각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빠라고요? 우릴 버린 지 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아빠? 미안하구나.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 아니, 어떤 변명도 하면 안 되겠지. 미안하다, 민희야. 나가세요. 아저씨는 내 아빠 아니에요. 남남이 된 지 오래됐다고요. 나에게 많이 화가 났겠지. 그런데 민희야, 지금 누군가 필요한 상황 같은데 아빠가 도움을 주면 안 될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엄마 보자고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아저씨 나가라고. 제가 언성을 높이자 엄마도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 말 못 들었어? 나가. 첫 자식 버리고 바람난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어? 아, 당신까지 왜 그래? 나 당신 걱정돼서 왔어. 우리 딸이 걱정돼서 온 거라고. 누가 걱정해달래? 15년 넘게 깜깜무소식으로 살더니 뭐가 아쉬워서 찾아온 거야? 이유는 듣지도 않으니까 그냥 꺼져. 아빠는 저희 모녀가 완강하게 거부하니 고개를 숙이고 돌아 나가더군요. 그리고 이튿날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을 알아봤는데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 목돈을 빌리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원 원가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조금 늦게 내거나 나눠서 내면 안 되는지 물어보러 갔습니다. 저기, 환자 딸인데요. 그 병원비를 혹시 나눠서 내면 안 될까요? 제가 밤에 알바를 하고 있어서 몇 달에 걸쳐서 낼 순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으신데요. 이미 완납했다고요. 누가요? 김순자 씨 남편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병원비 결제는 다 됐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찾아와서 밀린 병원비를 다 내주셨다고 하더군요. 고맙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용서해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며칠 뒤에 아빠가 다시 찾아와서 저희 모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제가 과감하게 잘라버렸답니다. 아저씨, 나가세요. 그렇게 돕고 싶으면 병원비나 계속 내줘요. 그 병원비는 내가 모두 책임지마. 그리고 미, 너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집도 마련해주마. 필요한 건 다 아빠가 해주고 싶구나. 병원비만 내줘요. 급한 것만 해결해주면 되니까 그것만 해주라고요. 그리고 말끝마다 아빠라고 하는데 저한테 아빠 없거든요. 6살 때 이미 지워버렸다고요.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미안하다. 용서하는 게 쉽진 않겠지. 그래, 그럼 병원비는 내가 책임지도록 하마. 부디 내 엄마가 회복하길 바란다.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나 같아선 병원비도 무시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엄마의 병원비만 받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치료를 받으며 6개월을 버티셨어요. 말기암 환자답지 않게 매우 밝고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몸이 좋아지긴 했나봐. 신기하네? 이러다 완치 판정 받을지도 모르겠어. 너도 참, 말기암의 완치가 어디니, 민희야. 이제 그만 고생하고 대학교 복학해서 내 살 길 찾아. 병원엔 잠깐씩 들르고. 아니, 나한테 대학보다 엄마가 훨씬 중요해. 그런 건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엄마는 아니잖아. 내가 꼭 엄마 낫게 해줄 테니까 기운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고. 엄마는 한 달을 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주무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몸을 흔들며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엄마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가 집에 연락을 시도했는데 모두 제 연락을 거부했더니 부고 문자를 엄마와 같이 일했던 분들 몇 명에게만 보냈답니다. 아주머니 몇 명이 다녀가고 생전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와 엄마를 버렸던 아빠가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모양이더라고요. 민희야, 미안하다. 됐어요. 사과는 사양할게요. 엄마의 명복을 빌러왔으면 조용히 절이나 올리고 가세요. 그래, 아빠는 향을 피우고 국화꽃을 올린 후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맞절을 거부하자 아빠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아빠를 보는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 아래 이제 가족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제 인생 하나만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학에 복학했지만 공부할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여러 곳에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진짜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어요.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에서 지내며 조용히 일을 했고 회사 사람 외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민희야, 힘들진 않니? 아빠가 도와줄까?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저 힘든 거 없으니까 제발 찾아오지 마세요. 민희야, 우리 다시 부녀지간으로 지내면 안 될까? 아빠가 자격 없다는 건 잘 알지만 내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왔다. 15년 이상을 떠나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고요? 이봐요, 아저씨. 이미 당신과 나는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싫으니까 당장 꺼져요. 또 나를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겁니다. 알았다. 미안하다. 그만 가볼게.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라. 아빠는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마도 엄마 병원비를 지원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명함을 바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아빠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화를 내며 만남을 거부했어요. 아빠의 노력이 가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난 아빠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말을 하며 지나쳤어요. 시간이 흘러 30대가 되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한 덕에 연봉이 많이 올랐어요. 물론 대기업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 혼자 먹고 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이가 차면서 저를 좋다고 하는 남자 직원과 사귀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만나기 시작했지만 보면 볼수록 남자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공식 커플이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언제 결혼할 거냐며 매일같이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1년 연애 후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드디어 만나게 되네? 어머님,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고. 벌써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민희 씨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우리 아들이 입이 좀 가벼워서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착하고 심성도 좋은 아시라고. 너무 과찬이네요. 아무렴 어때? 내 아들이 좋다는 사람은 나도 좋아. 그러니 두 사람 결혼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뭘 해줄 여력이 안 되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잘 살아봐. 어머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남자친구는 몇 개월 뒤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을 하면서 하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예식장 구석에 아빠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외면하고 모른 척했답니다. 그분이 섭섭하진 않겠지만 저에겐 아빠란 존재는 미움과 원망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니 매일 같이 출퇴근을 했고 하루 세 끼를 같이 먹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 같은 건 조금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남편과 언성을 높여 싸우게 됐어요. 문제의 발단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아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민희야, 밥 먹으러 왔니? 여기 설렁탕이 맛있구나. 왜 이러세요? 그냥 갈게요. 가시죠. 그러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반가워요. 난 민희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앱이라서 당당하게 결혼식장 혼주석에 앉지 못했지만 멀리서 민희 신랑을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더 멋있군요. 네. 그럼 장인은? 민희야, 장인어른은 내가 6살 때 돌아가셨다며. 저는 아빠한테 눈짓으로 그만 가라고 일렀습니다. 아빠가 식당에서 나가자 남편에게 못한 말을 해야만 했어요. 거짓말을 했으니 솔직하게 털어놔야 하는 게 부부로서 예의라고 판단했죠. 처자식 버리고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이야. 나한텐 6살 때 없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남자를 우연히 봐도 모른 척해줘.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민희, 내가 많이 힘들었겠어. 알았어. 절대로 아는 척하지 않을게. 남편은 다행히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 괜히 미안해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줬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남편이 무슨 돈이 났는지 신혼 전세 빌라에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더군요. 당신, 로또라도 맞았어?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받은 거야. 꽁꽁 숨겨둔 돈이 있었나 봐. 아무튼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 어머님이 좀 당황스럽네.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이상할 거 없어. 나중에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냥 미리 해주시고 싶다면서 계약해 주신 거야. 명의는 당신 명의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야? 아, 진짜 이상한 일이네. 집을 산 것도 이상하고 명의를 나한테 한다고? 명의는 그냥 당신한테 선물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야. 아무튼 우리 둘 좋은 집 가서 잘 살아보자. 그리고 나 회사에 사직서 낼 거야. 이제 식당 차려보려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여보. 어머님 재산이 그렇게 많았어? 아이, 그래서 그만 좀 물어. 다 된 일이니까 그냥 축하하고 즐기면 된다고. 아파트를 비단화 없이 마련한 것도 이상했고 식당을 차리는 것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 해주신 거라고 하니 제가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얼마 뒤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집에서 살라고 했지만 아직은 일하고 싶어서 거절했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줬죠. 그 이후 레스토랑은 외국인 셰프를 고용해서 그런지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남편도 요리를 잘하는 편이어서 금세 셰프만큼 실력을 갖췄답니다. 돈방석에 앉게 해주겠다는 남편은 첫 달 매출을 현금 다발로 뽑아왔어요. 여보, 이거 봐봐. 내가 한 달 만에, 아이, 진짜 많이도 벌었네? 장사가 그렇게 잘 돼? 당연하지. 앞으론 이거보다 많은 돈을 벌 거야. 당신 나만 믿어. 앞으로 돈으로 코 풀게 해줄 테니까. 난 좀 걱정이야. 이렇게 큰 돈을 벌다 보면 괜히 어두운 길로 빠질까봐 걱정이야.
당신 허튼 짓하고 살진 않을 거지. 당신은 날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나는 성실하게 일하는 가장이야. 당신과 미래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돈을 버는 거라고. 남편의 가게는 이후로도 꾸준히 잘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레스토랑 문 닫을 시간에 찾아갔는데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보였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천천히 걸어가 따졌습니다. 아저씨가 왜 내 남편 가게에 있어요? 여보, 내가 남자 봐도 모른 척하라고 했지? 여보, 그러지 마. 장인어른도 그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일단 앉아서 대화 좀 해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 남자 편을 들어? 아이, 그게. 실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랑 이 레스토랑을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야. 미안해 여보. 허락도 안 받고 일을 저질러 버렸네? 뭐? 당신 제정신이야? 미쳤어? 시어머니가 꽁꽁 숨겨둔 돈이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가 저희 부부가 잘 살길 바란다며 아파트며 남편의 가게까지 차려줬답니다. 저는 남편을 째려보며 당장 가게랑 아파트를 반납하자 말했어요. 아파트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당신 가게도 이 남자한테 돌려줘. 그랬더니 묵묵히 앉아있던 아빠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희야, 이 애비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딸이 결혼했는데 뭐라도 주고 싶었다고. 아저씨가 주는 돈 받을 생각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민희야,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이 보상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줘. 보상금이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아빠 노릇하려는 것 같은데, 전 절대로 아저씨를 아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 날 무시해도 좋아. 다만 돈은 죄가 없으니까 받아라. 생각해보니 제가 엄마와 고생한 걸 떠올리자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준 아파트와 남편의 식당을 그냥 받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네요. 피해 보상금. 엄마랑 내가 개고생한 거 다 아저씨 탓이니까 충분히 보상을 받아도 될 것 같네요. 고맙다. 그럼 이 애비는 그만 나가보마. 아가, 식당에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왜 거짓말을 하고 아빠한테 도움을 받냐며 버럭 화를 냈더니 미안하다는 대답만 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피해 보상이라 생각하고 지내기로 했네요. 얼마 뒤 시댁에 갔더니 거실에 명품 쇼핑백이 가득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치할 도 아니고 그럴 돈도 없을 텐데 좀 이상했죠. 님, 이게 다 뭐예요? 루이비통, 구찌, 샤넬까지. 어디서 큰 돈이 생겼어요? 이거 그게 말이야. 사돈어른이 돈을 주셨다. 세이 널 잘 부탁한다면서 찾아오셨다. 아가,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 했니? 제 친부가 다녀갔다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셨어요? 그래. 뭐, 사돈어른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 근데 다 옛날 일이고, 뉘우치고 있으니 너도 용서해드려라. 어머님, 죄송하지만 용서는 따윈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부턴 제 친부가 와서 돈 주면 거절해주세요. 뭐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사돈어른이 그렇게까지 노력하시는데 잘 지내서 나쁠 게 있냐네? 그 사람은 저를 버렸어요. 날 버리고 엄마를 버렸던 사람이에요. 용서 같은 건 절대 못합니다. 얘가 고집이 세네. 알았다. 다음부터 내 아버지 돈 안 받으면 됐냐?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대답했지만 표정을 보니 그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명품은커녕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옷 한 벌을 제대로 사본 적이 없는 분이셨으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남편이 외식을 하자며 따라 나갔더니 그곳에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해. 장인어른이 보자고 하면 당신이 거절할까봐 나한테 비밀로 하고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지 말고 앉아.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계셔. 일단 앉아서 대화라도 좀 나눠봐. 아빠는 미소를 띠며 저에게 밥만 먹고 가라고 하더군요. 민희야,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밥만 같이 먹자. 이 애비 소원이다. 소원이 참 크시네요.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도와주고 한편이 된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내 마음은 절대 편하지 않다고요. 알았다. 알았으니까 앉아서 밥이나 먹자. 저는 멀리 나오기도 했고 맨날 바가지를 날려도 찾아오는 아빠한테 내심 안쓰러움이 있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식사만 했죠. 이윽고 남편이 급하게 일어서더니 가게에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보, 그 셰프가 오늘 약속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바로 가야 할 것 같아. 장인어른이랑 대화 좀 하고 천천히 들어가. 그 잔소리는 나중에. 나 갈게 여보. 여보가 헐레벌떡 뛰어나가는 바람에 저만 아빠와 있게 됐습니다. 민희야, 사는 건 어때? 뭐가 어때요?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지. 다 거기서 거기지. 민희야,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가끔 밥이나 같이 먹자. 이 애비 소원이다. 방금 밥 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자리를 갖자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네요. 아빠는 제가 톡 쏘는 대답을 하자 입을 다물더니 고개를 숙이더니 그러게 죄 지은 걸 알면 저를 찾아오지 말았어야지 하고 말하려다가 그냥 저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어요. 직원도 3명을 더 뽑아서 장사를 했는데 남편은 카운터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팔자 좋네. 일 좀 도와주러 왔더니 그럴 필요가 없겠네? 아니, 내가 사장이니까 총 지휘만 하고 나머진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야. 어때? 나 멋지지? 인건비 많이 나가겠네? 당신이 하는 일이니까 간섭이나 잔소리나 하진 않을게. 그래주면 고맙지. 여보, 나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먼저 들어가. 왜? 조금 있으면 마감이 아니야? 약속이 있거든. 동창 녀석들이 나 장사해서 대박난 걸 알고 한턱 쏘라고 난리야. 그래? 다녀와. 친구들이랑 노는 날도 있어야지. 대신 이상한 데 가면 안 된다. 당신은 날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아. 그래. 믿어. 믿는다고. 아무튼 술은 적당히 마시고 들어와. 남편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엄청 많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 위치를 지켜가며 일했는데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2번은 자청에 야근을 했답니다. 나중에 회사 사장까지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어서 눈이 빠지도록 컴퓨터를 보고 일만 했죠. 그러다 보니 이세의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어 버리니 하늘을 보고 별을 따는 일은 거의 못했네요. 1년의 세월을 보내며 아빠와 좀 가까워졌어요. 매번 찾아와서 사과하고 식사를 같이 했더니 어느새 마음속의 응어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았답니다. 민희야,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인다. 아니, 날 보고 인상도 안 쓰고 말이야. 아빠도 인상 좋아지셨네요. 방금 아빠라고 했니?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말한 거 맞지? 내가 그랬나? 호칭이 뭐가 중요해요. 얼른 밥이나 드세요. 그래, 그래. 아, 우리 딸이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지? 미니야, 너도 많이 먹어라. 돌아가신 엄마한테는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끝까지 미워하고 원망해야 하는데 저에게 한없이 잘해주고 용서를 수백 번 구하니 마음이 그렇게 조금 열리고 말았죠.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기도 했고 남편과 부부관계가 좀 뜸해서 하루 날 잡아서 분위기를 잡았어요. 여보, 이리 와 우리 오늘 후끈한 밤 보내보자. 뭐야, 징그럽게. 아, 당신 쥐 잡아먹었어? 입술이 그게 뭐냐? 아, 그리고 뱃살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당신 관리 좀 해야겠어. 뭐, 당신 분위기 깨게 그러기야. 아, 나 피곤해. 졸려. 우리 아기 가져야지. 아, 천천히 하자. 여보, 나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아무튼 불 끄고 자자. 결혼하면 남편이 변한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식어버릴 줄은 몰랐답니다. 외모에 신경을 써서 다시 신혼초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필라테스와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관리를 했더니 몸무게가 많이 빠졌고 뱃살도 쏙 들어갔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피곤하다고 계속 거부했어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엄청 노력했어. 살도 빼고 얼굴에 필러까지 맞았다고. 여보, 당신 예뻐.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아, 내가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럼 병원이라도 좀 가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알겠어. 병원 가볼게. 남편은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석 달이나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습니다. 몸이 안 따라준다 고안히 기다려 보기로 했죠. 어느 날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실 통화는 거의 하지 않아 받을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좀 늦게 받았답니다. 여보세요?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비명과 함께 쾅쾅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나 하고 다시 전화를 기다리는데 5분, 1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아빠 핸드폰인데 누구시죠? 아, 여기 큰 사고입니다. 저는 지나가는 운전자인데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119가 오고 있으니까 곧 병원으로 옮겨줄 것 같습니다. 사고요? 거기가 어디죠? 사고 위치를 다시 전해 듣고 곧장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사고 현장에 갔을 땐 이미 구급차가 와서 아빠를 실어가고 없었어요. 저는 다시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이 전화를 받고 지금 가는 병원이 어딘지 알려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죠. 아빠의 상태는 위중에 긴급 수술이 들어갔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소식을 전하자.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중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로 아빠가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말하자 남편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사고를 당하셨다니 얼마나 다쳤길래 긴급 수술을 받으시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여보, 나 무서워. 아빠한테 차갑게만 대했는데 미안해서 어떡해. 괜찮을 거야. 장인어른은 무사하실 거라고. 여보, 걱정하지 마. 분명히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실 거야. 하지만 수술 후 아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채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며칠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여러 감정이 교차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던 아빠였지만 뒤늦게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줘서 마음이 풀렸는데 이제 좀 부녀지간으로 지낼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더더욱 슬펐어요.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 중인 것 같아 그냥 지나치려는데 깔깔 웃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기쁜 일이 생겼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가망이 없대. 아, 완전 대박이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바로 매각할 거야. 적어도 50억은 받을 수 있을걸? 게다가 보험도 엄청 들어놨던데 사망보험금이 20억 정도 나온대. 아무튼 엄마랑 나 완전 땡 잡았어. 이제 곧 돈방석에 앉아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살면 돼, 엄마. 내가 상황 보면서 또 전화할게. 장인어른 얼마 버티지 못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 통화를 듣고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빠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느라 그럴 기운이 없었어요. 아빠가 깨어나는 걸 보고 나서 화를 내고 끝장을 보려고 했죠. 며칠 밤을 중환자실 앞에서 보내고 나니 아빠가 눈을 뜨셨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아빠의 상태를 체크하며 약을 투입하고 저에게 와서 깨어나셨지만 아직 위중한 상태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며칠 뒤 간호사가 와서 중환자실 면회를 해도 괜찮다며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했어요. 고무줄 2건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장갑과 옷을 갈아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힘들게 눈을 뜨고 손을 잡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하기 힘든 듯 보였지만 귀를 가까이 대달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민희야,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빠, 말할 수 있겠어요? 할 말 먼저 해보세요. 사실 나는 바람나서 자식을 버린 게 아니야. 너네 엄마가 나와 결혼 생활하던 중 바람을 피웠어. 의심이 가서 너와 나의 친자 검사를 해봤는데 넌 내 핏줄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식을 버리고 떠난 거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죽도록 보고 싶어져서 돌아온 거야. 내가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돌아왔어. 엄마가 바람을. 그럼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사고를 친 거였어요? 난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넌 누가 뭐래도 내 딸이다. 민희, 너는 내 딸이야. 아빠는 제가 엄마까지 원망하는 걸 원치 않았는지 그동안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제 떠나실 것 같으니 진실을 말해주신 거죠. 엄마를 탓하고 싶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 나 아빠 딸이에요. 나 보고 싶어서 돌아왔다고 했죠? 그럼 이겨내세요. 깨어나서 아빠 노릇 실컷 하시라고요. 나도 딸 노릇할 기회를 달란 말이에요.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주니 기분이 좋구나. 그런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많이 아파. 아빠,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고요. 민희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해줄게. 지금부터 하는 내 말, 잘 들어라. 저는 귀를 더 가까이 대고 아빠의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간호사가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해서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밖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면회하고 왔다면서? 상태는 어떠셔? 글쎄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죠. 아이 그래, 장인어른은 반드시 일어나실 거야. 그 말에 저는 두 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쳐다봐? 당신이랑 어머님, 정말 대단하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해봐. 말을 해봐. 아빠한테 다 들었어. 당신 바람 피우는 중이라며 아예 살림까지 차렸다. 내가. 아이고, 무슨 그런 어이없는 말을. 아, 장인어른이 정신이 오락가락해. 꿈꾼 걸 현실로 믿은 거 아니야? 당신, 상간녀가 임신도 했다며? 그리고 나랑 이혼하면 아무것도 못 받을 걸, 아니? 아빠한테 가게 명의를 넘겨달라고 했다던데, 아빠가 사고 난 날 당신하고 한바탕 했다는 걸 들었어. 모든 걸 알게 된 아빠가 당신을 두들겨 패고 나한테 모든 걸 전하러 오시는 길이었대. 제가 들은 걸 전했더니 남편이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더니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실수를 좀 했어. 근데 그 여자 정리할 거야. 아이는 양육비만 주고 안 보면 그만이야. 아, 나한테 당신이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당신하고 이혼할 일은 없어. 아이고, 이혼 안 해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말해야 하나? 당신 참 대단하다. 어머님도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 비밀 나고 있었다면서요. 제가 들은 걸 모두 폭로하자. 시어머니 역시 무릎을 꿇어요. 미안하다, 새아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이 녀석한테 알아듣게 말했다. 너 모르게 그 여자 정리하라고. 아가, 한번 실수한 거니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도 참 꿈이 크시네요. 두 사람, 저희 아빠한테 사고를 낸 게 두 사람이 계획한 일이라면서 운전자 포섭해서 돈 주고 일부러 사고 내게 했다는 거 다 들었어요. 이전에도 몇 번이나 사고를 내려다가 했다면서요? 왜?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돈 뜯어가려고 했어요? 아니면 나까지 해치고 아빠 재산 몽땅 가져갈 생각이었나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가, 우리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니?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다. 우린 억울해. 아, 억울하시겠네요? 아, 맞다. 뭔가를 모양이야. 아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의로 사고를 내겠네. 어머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용서해 줄게요. 여보, 사실대로 말해봐. 저는 용서해 줄 마음은 없었고, 그냥 자기들 입으로 진실을 말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억울하다며 절대로 그런 미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목에 대까지 세우며 말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몸을 풀고 무릎 꿇고 있는 시모와 남편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밀어 잡아뜨리고 주먹과 발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두들겨 해줬습니다. 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아빠가 내놈 바람나서 애까지 가진 걸 알게 되니까 사고를 가장해서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여보, 아니라니까. 누가 돈을 받고 일부러 사고를 내겠어? 장인어른의 상이야. 아, 지금 생사를 오가는 중이라 제정신이 아니라서 헛디라는 거라고. 아, 우리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다. 아닐걸? 우리 아빠가 당신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몇 번이나 고해 사고를 내려고 했다는 걸 들었어. 당신은 그때부터 우리 아빠를 해치려고 한 거야. 아, 진짜 억울해. 여보, 진정해봐. 그만 좀 때리고 이성을 찾고 대화를 나눠보자고. 새아가, 너 늙은 나를 이렇게까지.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맞아주는 거다. 아, 그러셔요? 그럼 더 맞아봐요. 제정신 차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니까. 두 모자를 두들겨 했는데 더는 맞기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반격하더군요. 시모가 저를 밀치고 남편이 제 따귀를 날렸습니다. 당신, 정신 차리라고 때린 거야. 여보, 이제 그만해. 멈추라고. 이에 저는 발로 남편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이 개자식아. 경찰 앞에서도 그렇게 말해봐. 어머님도 일로 와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다시 두 모자에게 발차기를 연달아 차주었고 손톱으로 면상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누가 좀 도와줘요. 여기 제 며느리가 단단히 돌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님, 곧 형사들이 올 거예요. 그 사고를 낸 운전수가 다 불었어요. 우리 아빠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진실이 밝혀졌다고. 그러자 제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에이, 당신, 그거 진짜야. 운전수가 다 불었다. 아이씨. 조선종, 그냥 입 닥치고 있으라니까 왜 멍청하게 다 불고 지랄이야? 뭐? 당신 지금 뭘 했니? 뭘 하긴 뭘 해? 다 들통났으니 도망가려는 거지. 엄마, 우리 튀어야 해. 그 조선종 놈이 다 불 때. 이대로 잡혀가면 진짜 인생 끝나. 그러니까 왜 교통사고로 보내려고 한 거야? 내가 약 먹여서 보내자고 했잖아. 엄마. 이제서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다 끝났어. 계획이 전부 다 망했다고. 두 모자는 사고를 낸 운전수가 다 불었다고 하자 모두 인정하고 도망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웃어줬습니다. 녹음 잘 됐네. 내가 유도했다는 바로 넘어오네? 운전수는 잠수 탔다고 하더라. 내가 이걸 형사한테 보내주면 되겠지 뭐. 여보. 그럼. 구라였어? 아이씨. 놀랐잖아. 아이,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네. 아휴. 여보 그거 이리 내 녹음 지우자. 여보. 당신도 장인어른 싫어했잖아. 우리 장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자. 내가 바람 피운 여자애는 당장 정리할게. 핸드폰 이리 줘. 싫은데? 당신이랑 어머님은 이제 끝이야. 내가 책임지고 복수해 줄 거야. 여보, 자꾸 이러면 가만둘 수가 없어. 되지기 싫으면 당장 내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서 해보라고. 이 옆에 내일 너 작살내고 장인 되지면 재산 싹 다 내가 가질 거야. 각오해라. 이 씹어먹을 여자야. 남편이 저를 공격하려고 하자 휴게실로 간호사들이 뛰쳐들어왔습니다. 그이는 어떻게든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허공에 삽질만 했답니다. 간호사가 신고한 경찰관들이 오자 심자는 저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아빠의 교통사고 담당 형사한테 카톡으로 녹취 음성을 보냈습니다. 이를 눈치챈 모자는 경찰들을 밀어내더니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 둘을 쫓아나갔습니다. 아우, 열받아 씨, 저 여자애 다 넘어갔네. 씨, 야, 따라오지 마. 너 신고한 거 다 봤어. 그래서 어디로 튀는 건데? 너들이 쉽게 도망가게 두지 않을 거야. 아직 너들 모자를 덜 때렸다고. 우리 아빠가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두 모자는 맘보고 엄청난 속도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숨이 찰 때까지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열걸음 앞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 살겠다고 죽어라 뛰어 무단횡단을 하는데 달려오는 차에 치였습니다. 벼락치는 소리만큼이나 큰 소리가 났죠. 시어머니가 내 발로 기며 남편을 부르더군요. 안 돼. 현수야, 안 돼. 그런데 차에 치인 남편이 멀쩡하게 일어나더니 다시 뛰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부짖던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아, 이놈아. 너 혼자 살겠다고 뛰냐? 이 애미는 어쩌라고. 어머님, 아들을 참 잘 두셨네요. 이 둘 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새야, 내가 이렇게 빌 테니 경찰한테 말 좀 해줘. 내 아들이 다 계획한 거야. 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아까는 사고가 아니라 약으로 보내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님. 끝났어요. 저기 형사 오네요. 안 돼. 형사들이 시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우며 승합차에 태웠고 저 멀리서 남편이 다른 형사에게 잡혀오는 걸 봤습니다. 그이는 다리를 절뚝이며 잡혀오더군요. 아,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잖아. 당신도 장인 싫어했잖아. 같이 돈 빼먹고 편히 살면 될 것을 왜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의 말에 형사가 격분해 머리통을 갈기더니 승합차 안으로 던지다시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와 공범인 조선족 운전수도 체포가 됐습니다. 세 사람은 아주 무거운 징역을 받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아빠한테 가서 모든 일을 잘 해결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빠, 2달 만에 다 끝났네요. 재판 끝났어. 이혼도 소송으로 끝냈고요. 민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 괜히 너만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그런 나쁜 인간들인지 하루 빨리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런 놈이랑 평생 살았다면? 아우, 상상만 해도 소름 돋아요. 민희야, 이 애비가 잘못이 크다. 너 어릴 때 버리고 나오는 게 아니었어. 만약 내가 널 키웠더라면? 다 지난 일을 왜 자꾸 말하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사과받았고 화해도 했으니 미안하다는 말은 금지. 그래. 고맙다. 아빠는 4개월을 더 입원하시고 무사히 퇴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의 회사로 옮겼어요. 그리고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민희야,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 내 딸과 함께 살게 되다니. 너무 기쁘구나. 아빠, 나 시집 갈 때까지만 같이 사는 거예요. 남자 생기면 바로 독립할 거라고요. 그래? 아, 그럼 연애를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못 만나게 막아야겠다. 당분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전 남편 생각하면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끔찍한 그놈이 완전히 잊혀질 때까진 아빠랑 둘이 살 거예요. 좋아. 아주 좋아.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우리 딸,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빠는 친달이 아닌 저를 잊지 못해 다시 돌아오셨고 많은 사건을 겪고 나서야 저와 부녀, 지간으로 지내게 됐네요. 저는 엄마를 좀 원망했어요. 거짓말로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비밀을 숨긴 채 끝까지 밝히지 않았으니 미운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도 절 끝까지 잘 키워주신 분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아빠와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앞으로 몇 년은 더 같이 살 것 같아요. 원망했던 아빠와의 만남, 그리고 진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욕심과 욕망, 배신과 천벌.
많은 이야기를 담은 제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